한별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시간순으로 따져본다면 한별이의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한별이는 유치원을 다닐 때 굉장히 여리고 순한 아이였다. 그런 한별이가 못마땅했는지 주변 친구들은 한별이를 항상 괴롭히곤 했고, 그럴 때마다 한별이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곤 했다. 그중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3명 중 1명은 공주영이라는 애였다. 이 애들이 한별이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바로 콧물을 흘리기 때문이라는 거.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더럽게 보인다는 거.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못 보던 한 여자아이가 새로 유치원에 왔다. 한별이는 그다지 관심이 가진 않았다. 다만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왕자림이라는 거에는 관심이 갔다.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공주영과 왕자림의 이름으로 놀려대니 굉장히 당황하는 공주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그렇고 주변 애들이 저 애를 그다지 반겨하는 것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별이 자신이 보기에도 약간 귀신같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애들은 자림이를 무서워했다. 그리고 자림이는 자연스레 혼자가 되었다. 그런 혼자가 된 자림이를 공주영은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한별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이름 갖고 연관지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왕자랑 공주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렇게 한별이는 공주영에게 소소한 복수를 했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공주영과 왕자림을 엮기 시작했고, 역시나 공주영의 반응도 예상대로였다. 그 순간부터 왕자림 역시 공주영의 괴롭힘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한별이는 속으로 안심했다. 더 이상 나만 괴롭히진 않겠구나 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애는 참 신기했다. 놀림을 받으면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 애 덕분에 한별이도 서서히 변하려고 노력했다. 괴롭힘을 당하면 항상 울었었는데 그 애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눈물을 애써 참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거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별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왕자림은 한별이를 일으켜 주었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한마디 했다. 울지마 라고. 한별이는 기분이 이상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애들이 없었는데, 그 후로 한별이는 자연스럽게 자림이와 친하게 지내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림이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이전과 달리 자신 옆을 지켜주는 자림이가 있어 한별이는 기뻤다. 한별이는 자림이처럼 되고 싶었다. 애들의 놀림과 조롱이 있던 간에 전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아 하는 자림이를 보며 자신도 저런 놀림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한별이는 그런 자림이처럼 되고 싶었다. 그렇게 자림이와 지내면 지낼수록 한별이는 점점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림이가 먼저 집에 가게 되는 날이었다. 한별이는 엄마가 아직 오질 않아서 엄마를 기다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은 자림이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런데 갔다 와보니 그린 그림이 없어져 있었다. 어디 갔나 하고 찾고 있었는데 한별이가 그린 그림을 공주영이 선생님께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내버리는 공주영을 보게 되었다. 한별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림이를 그리게 되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엄마가 왔고 한별이는 엄마를 따라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얼마 안 있어 한별이는 자림이와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이 되었다. 그렇지만 자림이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그리고 자림이와 같은 초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된다. 한별이는 다행히도 초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자림이와 같은 반이 되었다. 주변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자림이가 있어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2학년이 되었을 때 자림이와 다른 반이 되었고 처음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자림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억지를 부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자림이는 한별이와는 다르게 의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맨날 놀러간다고 하며 한별이를 다독여 주었다. 그런 자림이의 말을 듣고 한별이는 눈물을 그치며 생각했다. 그래, 자림이가 항상 놀러온다고 했으니까 반만 다를 뿐 자림이랑 멀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림이가 한별이네 반으로 찾아오는 횟수는 줄었다. 한별이는 자림이네 반에 먼저 가는 게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먼저 자림이네 반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자림이네 반에 도착했을 때 자림이는 이미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한별이는 그걸 보는 순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다. 자림이의 옆은 항상 자신일 줄 알았는데 마치 저 애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뺏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나 불안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자림이와 같이 하교하는 길에 자림이에게 말했다. 자림아, 걔네랑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낼 거야? 너가 걔네랑 친하게 지내면 너가 우리 반에 못 오니까 그래서 싫어. 이렇게 말했더니 자림이는 그럼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지 라고 답했다. 한별이는 무서웠다.
자림이 말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줄 친구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자림이는 그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한별이는 왠지 자림이마저 잃을 것 같다는 느낌에 눈물이 흘러나왔다. 다른 애들은 분명 나를 싫어할 테니까, 더럽다고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자림이에게 나랑만 놀아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한별이는 필사적이었고 그런 마음이 닿았는지 자림이는 한별이를 다독여주며 말했다. 그래, 알겠어. 너랑만 놀게. 쉬는 시간에도 너네 방만 가고 집에 갈 때도 맨날 같이 가자. 그렇게 한별이는 자림이에게 자신과만 놀겠다는 약속을 얻게 되었고, 한별이는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 후로 한별이는 쉬는 시간이나 학교길이나 언제든지 자림이와 함께 하게 되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애들과 부딪혀 넘어져도 항상 자신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자림이가 있기에 한별이는 외롭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도, 점심시간에 학교에 있는 누렁이랑 놀 때도, 피아노 학원을 갈 때도, 놀이동산을 갈 때도 한별이는 항상 자림이와 함께여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그렇게 한 2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한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될 즈음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한별이는 너무나 슬펐다. 전학을 가면 자림이를 평생 못 볼 테니까, 자림이랑 헤어져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림이에게 학교로 나오라고 하였고, 학교에서 자림이를 만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헤어지면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슬펐지만 자림이는 그저 다시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묵묵하게 답했다. 한별이는 자신이 전학을 가게 되면 분명 자림이도 자신을 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은 더욱더 멈추질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말했다.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우리 타임캡슐 하자. 잊지 않고 5년 뒤에 꺼내보는 거야. 그렇게 다음날 학교 시간에 자림이와 한별이의 우정이 담긴 팔찌를 타임캡슐에 넣었고, 5년 뒤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 서로 팔찌를 끼자는 식으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자림이와 5년 뒤를 약속했고, 한별이는 그렇게 자림이와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절대 자림이가 자신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몸은 멀어지지만 자림이와 자신의 우정은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그리고 자림이는 한별이에게 있어 너무나 특별했으니까. 하지만 전학을 가게 된 후 자림이가 없는 곳은 역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다. 이미 전학을 가게 된 곳에 친구들은 무리지어 벌써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한별이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도 은근슬쩍 계속해서 자신에게 행동을 막대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자림이가 없으니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별이도 그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보단 빨리 집 가서 자림이와 통화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렇게 하교를 하고 집으로 뛰어와 자림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한별이의 일상이 되었다. 자림이와의 통화는 이 우울한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자림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고,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다. 아무리 몸은 멀어져 있어도 마치 자림이가 자신의 옆에 항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자림이는 항상 내 편이니까. 한별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를 한 후 자림이와 통화를 하는데 자림이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이사를 가서 새 집의 번호로 전화를 하겠다라고 자림이는 말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알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림이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자림이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자림이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장난이길 바랬다. 자림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자림이가 없으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자림이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다시 한별이에게 불안감이 휩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가 끝나고 항상 하던 일은 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자림이와의 대화였으니까. 그래서 하교를 하고 집에 와서 걸리지 않은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고, 자림이의 전화가 올까봐 한시도 전화기 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자림이의 집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되었고, 길을 잃게 되어 경찰서에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경찰서에 오기까지도 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엄마 차를 탔다. 차에 타자마자 엄마는 한별이를 혼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한별이는 그런 엄마가 무서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엄마는 사내 새끼가 왜 걸핏하면 우냐고, 그리고 자림인가 뭔가 하는 애는 그만 있고 이제 학교에서 그만 새로운 애를 만나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다. 그리고 엄마는 뒤이어 말했다. 걘 너 있고 다른 애 잘 사귀면서 잘 지낸다고. 한별이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 자림이가 자신을 잊고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가라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애들과 친하게 지내기는커녕 점점 더 한별이를 향한 괴롭힘은 심해져 갔다. 자림이가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 이 괴롭힘들은 자림이가 없으니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 학교를 가는 게 지옥처럼 느껴졌고 눈을 감으면 다음 날이 되니 잠을 자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다리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걸, 어쩌면 자림이도 자신을 귀찮아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말이다. 자림이만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같이 있을 줄 알았고 나도 너한테 특별한 존재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한별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건가? 난 진짜 외톨이인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별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시간이 흘러 한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중학생이 되면서 불어난 체중 탓으로 인해 그런지 한별이는 더욱더 괴롭히기 좋은 대상이 되었다. 나를 향한 애들의 시선이 안 좋다는 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고 초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괴롭힘도 강해졌다. 참다 못해 반항을 해보려고도 해봤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돈도 뺏기고 틈만 나면 돼지라고 불리우며 수치심을 사고 심심풀이로 맞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자림이었다.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별이는 자림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자림이가 너무나 필요했다. 그만큼 한별이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날도 이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며 괴롭힘은 점점 더 선을 넘을 정도로 더 심해져갔다. 반항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한 괴롭힘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반 전체가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게 될 뿐이었다. 한별이 곁엔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건 자신을 역겹다고 하는 소리뿐. 그래서 결국 한별이는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 차라리 이럴 거면 없어지자.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날 찾지는 않을 거야.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슬퍼할 사람은 없을 거야. 엄마 아빠도 안 슬퍼할 거야. 오히려 내가 없어지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렇게 한별이는 아파트의 최고층에 도착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옥상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진짜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생각했다. 내가 대체 잘못한 게 뭔데? 체육 시간에 우스꽝스럽게 넘어진 거? 남들보다 목소리가 작았던 거? 남들보다 몸이 뚱뚱했던 거? 남들보다 비염이 심했던 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내가 너네한테 피해를 준 게 뭔데? 잘못은 날 괴롭힌 니네가 한 거잖아. 내가 사라져도 너네는 아무 변함 없이 행복하게 살 거잖아. 왜 너네만 행복하고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 건데? 난 잘못한 거 단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냥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친구 한 명 그것뿐이었는데 자림아 네가 있었으면 상황은 달랐을 거야. 네가 있었다면 만약에 너가 나였다면 나처럼 이러진 않았겠지? 그런데 내가 너였다면 난 널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넌 대체 왜 날 혼자 내버려둔 거야? 그렇게 한별이는 옥상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한별이는 정신 차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는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하나도 변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 행동들이 이 애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고 화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더 괴롭힘은 거세졌다. 그렇게 한참을 맞고 있을 때 주변을 바라보니 그저 모두가 방관하면서 날 보고 낄낄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한별이는 생각했다. 니들에게 더 이상 사과받을 생각도 없어. 니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나와 같은 불행을 겪고 너네가 죽을 때까지 후회했으면 좋겠어. 니네는 행복할 자격도 없어. 그니까 행복하지 마. 그렇게 잠시 후 한별이는 그 애와 함께 교무실로 불려갔다. 뒤늦게 엄마도 교무실로 찾아왔다. 그 애의 엄마 역시 한별이의 잘못이라는 것처럼 큰 소리를 떵떵 치기 시작했고 그 애는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진심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별이는 전학을 가기로 결심을 먹는다. 내가 받은 괴롭힘에 비해 저 애가 받는 징계는 겨우 사회봉사 10일이기에 그래서 한별이는 더 이상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새삼을 살기로 결심한다. 집에 오는 길에도 엄마에게 말했다. 더 이상 피해 끼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진짜 죄송하다고. 이제는 알아서 잘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한별이는 스스로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결함 하나하나를 다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비염을 6개월마다 치료했고 일과 중 대부분을 운동과 공부로 채웠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랐고 살도 급격하게 빠졌다. 주변의 시선은 알아서 바뀌었다. 자신을 우러러보는 주변 애들, 쉬는 시간마다 놓여져 있는 선물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전
오래전 과거와 너무나 비교되는 현실이었고 한별이는 그런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 역겨웠다. 하지만 티를 내진 않았다. 그들에게 결함 하나라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그들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하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한별이는 이런 역겨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학교도 다른 건 없었다. 괴롭히는 애들과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은 이곳에도 존재했다. 그래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 한에서는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을 도와주려고도 해보았다.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애들도 과거의 자신처럼 많이 힘들고 외로울 테니까. 하지만 그 애들은 바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애들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한별이는 더 이상 그런 애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일은 자신의 선에서 처리하는 걸 몸에 습관처럼 배워놓았고 부모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부모님에게까지 완벽함을 보이려 했다. 그게 한별이가 생각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두운 방에 놓여있는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항상 생각했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전에 자림이랑 함께했던 나날들이 생각이 났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변치 않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더 이상 그 애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별이는 중학교의 생활을 마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자림이와 했던 약속이 생각났다. 5년 뒤에 이 상자를 같이 열자는 그 약속.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림이가 다녀갔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타임캡슐이 묻어있는 초등학교로 가서 타임캡슐을 꺼냈다. 그렇게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왕자림은 이 약속마저 잊은 게 분명해 보였다. 그렇게 한별이는 예전에 자신이 자림이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았고 자림이가 자신에게 쓴 편지도 읽어보았다. 그 편지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5년 뒤에도 너의 베프 자림이라는 그 말. 한별이는 이 편지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너를 잊겠다고. 왜냐면 너도 날 잊었으니까. 그렇게 한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다. 고등학생이 된 한별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점에 들렸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정상훈. 그런데 정작 공부해야 할 나이에 여자 얘기나 하고 있는 이 애들을 보며 한별이는 생각했다. 에휴, 모은 거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정상훈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정상훈과 썸 타는 여자애가 있었고 정상훈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뭐 그러든 말든 한별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그 여자애들 무리 중 한 명의 여자애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 뭔가 되게 눈에 익었다. 누군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뭐지?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지? 쟤 왜 이렇게 자림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지? 한별이는 그 애를 보자마자 다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황급히 정상훈에게 물어봤다. 야, 저 맨 끝에 하얀 모자 쓴 애 이름 뭐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상훈은 말했다. 왕자림인데 왜?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렇게 매일 기다리던 그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한별이는 재빨리 그 애의 뒤를 따라 뛰었고 그 애의 어깨를 붙잡았다. 보고 싶었었다. 한별이는 자림이가 너무나 그리웠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다시 예전의 한별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작 자림이는 처음엔 자신을 알아보진 못했지만 대화를 하니 기억을 하는 것 같았고 뭐 못 알아봐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한별이는 그냥 자림이를 보았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순간 느꼈다.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분명 얘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왜 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별이는 일부러 말을 끊고 가려고 했다. 그리고 더 일부러 차갑게 말하려고 했다. 왜냐면 날 혼자 내버려 두고 갔던 애이니까. 그런데 궁금하긴 했다. 대체 왜 연락을 안 받았던 걸까? 그래서 물어보았다. 저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예전에 연락 안 된 거야? 그런데 자림이는 말했다. 내가 할 소린데? 뭔 소린가 싶었다. 본인이 연락 끊어놓고 뭐가 자기가 할 소리라는 건지. 자림이 얘기를 들어보니 정작 한별이 본인이 지역번호를 안 알려줘서 자림이가 연락을 못했던 것이었다. 너무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림이에 대한 오해를 쌓아왔다니. 그 모든 책임의 화살 또한 자림이에게 쏟아부었었다니. 그래도 다행이었다.
자림이가 자신을 버렸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별이는 일부러 자림이에게 차갑게 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동안 자림이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였을까? 갑자기 자림이 옆에 한 남자애가 나타났다. 한별이는 그 남자애를 보고 생각했다. 얜 뭐지? 자림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인가? 그런데 자림이가 말했다. 얘 내 남자친구야. 한별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예전보다 더 이뻐진 자림이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곧장 들었다. 그런데 이 남자애는 좀 특이해 보이긴 했는데 갑자기 정상우는 그 애를 이렇게 불렀다. 야 공주형, 너 얘들이랑 같이 있다 왔냐? 한별이는 한 번 더 귀를 의심했다.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그 공주형이 맞나? 그리고 나서 그 남자애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저기, 넌 유치원 어디 나왔어? 그 말에 잠시나마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이 남자애는 갑자기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한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느꼈다. 얘 맞네. 유치원 때 그 공주형 맞네.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공주형. 생김새를 봐도 이야기를 해봐도 그 공주형이 맞았다. 게다가 유치원 때 그린 자림이 그림까지 갖고 있다는 소리도 듣게 되니 한별이는 그저 그런 공주형이 웃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왜 유치원 때의 일을 숨기려 하는 건지 알 것만 같았다. 뭐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한별이는 가봐야 할 시간이 되었기에 가려다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자림이와 또 다시 이전처럼 허무하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자림이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리고 공주형의 번호도 물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한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서 한별이는 유치원 때 앨범을 다시 꺼냈다. 그 앨범 안에 있는 공주형을 보며 확신했다. 얘다. 그동안 날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 얘 맞다. 그런데 대체 왜 자림이는 이런 애랑 사귀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 한별이는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자림이네 학교로 찾아갔다. 물론 자림이 주변 애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한별이는 그런 거에는 개의치 않았다. 날 괴롭게 했던 공주형이 내가 가장 의지했던 자림이 옆에 있는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둘을 떼어놓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일부러 더 그 애를 자극시키려 했던 것 같다. 난 너보다 자림이랑 더 가까운 존재이고 자림이네 부모님이랑도 아는 사이라고. 그리고 공주형이 있든 없든 간에 무시하고 자림이와 날 잡고 보자는 식으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자 공주형도 같이 오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한별이는 느꼈다. 공주형이 자신에게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공주형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굳이 공주형 때문에 자림이와 같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자림이와 공주형과 만났다. 물론 한별이는 공주형이 있든 말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했다. 그래서 둘만 아는 추억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공주형이 옆에서 질투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한별이는 공주형이 그러는 모습이 웃겼고 그런 공주형에게 일부러 유치원 때의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다. 역시나 당황해하는 공주형이었고 그 얘기 이후 아까랑은 전혀 다른 표정을 보이는 공주형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주형이 하는 행동을 지적하곤 했다. 그것도 물론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적들. 그렇기 때문에 공주형은 한별이에게 할 말이 있을 수 없었고 한별이는 그런 공주형을 보면서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공주형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주형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웃겼다. 노래방에 와서도 한별이는 공주형을 신경 쓰지 않고 자림이와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했고 자연스레 공주형은 그 대화에 낄 수 없었다. 그러니 갑자기 공주형은 화가 났는지 둘만 이야기하냐며 왜 자신을 소외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럴 때마다 한별이는 일부러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하곤 했고 공주형은 유치원 얘기를 할 때마다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자림이는 그 애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많이 챙겨주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게임을 하자고 하고 공주형의 손을 잡아 안정시켜주려고 하고 한별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체 저런 공주형에게 왜 저렇게 상냥하게 구는 걸까? 게임을 같이 하면서도 질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공주형의 행동을 보며 굉장히 어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공주형을 달래주는 자림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왜지? 뭐 때문에 자림이는 저런 공주형을 저렇게 챙겨주는 거지? 유치원 때가 기억도 안 나는 건가? 물 마시러 나간 공주형을 잠깐 따라 나왔을 때 그 공주형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대체 자림이는 뭐가 아쉬워서 이런 놈이랑 만나는 걸까? 너 같은 애가 자림이를 만난다는 거는 너무 사치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별이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화장실로 간다. 그렇게 화장실로 갔다가 방으로 돌아오니 역시 예상대로 공주형은 자림이에게 고자질하는 애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았고 한별이는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는 공주형의 행동을 보니 한편으로는 너무 웃겼다.
말았다. 자림이 앞에서 저 애를 떼놓고 싶었고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위해 마치 공주영이 떼쓰는 것 마냥 보이게 하고 싶었다. 공주영은 한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했고 한별이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집에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공주영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너 같은 애한테는 자림이는 너무 아깝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나? 그렇게 셋은 노래방을 나오게 되었다. 역시나 공주영의 행동이 자림이에게도 불편함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공주영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는 마치 어린애를 가르치는 것 마냥 말했고 공주영이 박탈감을 느낄 때마다 한별이는 더욱더 조금씩 공주영을 압박해갔다. 그리고 나서 자림이와 공주영과는 헤어지고 집으로 갔다. 일부러 공주영에게 유치원 때 네가 자림이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란 의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자림이에게 썼던 그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서로에게 항상 첫 번째가 되자는 이야기. 근데 현재는 저 애가 자림이에게 첫 번째라니 한별이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공주영에게 박탈감을 주고 싶었기에 일부러 꾸며서 자림이네 학교를 찾아가곤 했고 일부러 공주영을 비꼬면서 얘기도 했고 자신의 일을 친구가 대신 말해주는 그런 상황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일부러 비꼬면서 공주영을 더 깔아뭉개려 했다. 오랜만에 자림이네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할 때도 공주영은 따라왔다. 공부 얘기가 나왔을 때 역시 공주영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으로 공주영을 깔아뭉개려 했다. 그런데 정작 자림이는 저 애를 감싸주려 노력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한별이는 생각했다. 저런 모습인 애가 지금 너한테 첫 번째라니. 그럴수록 한별이는 더욱더 공주영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공주영에게 말했다. 주영아, 넌 미래 계획이 어떻게 돼? 역시 공주영은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해했고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자림이 어머니와 자림이와 있을 때 갑자기 자림이 어머니가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았다. 한별이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대충 대답한 뒤 한별이도 공주영을 따라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공주영이 나올 때를 기다렸고 그런 공주영을 보며 이젠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다. 게다가 대놓고 녹음까지 하려고 하는 공주영의 행동을 보며 한별이는 그저 그냥 어리광 부리는 것 같은 공주영이 웃겼다. 그런 공주영에게 한별이는 말했다. 너도 유치원 때 일 기억하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지 말고 어서 자림이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너 같은 애가 자림이 남자친구라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 있으면 녹음본 들려주라고. 그렇게 한별이는 공주영에게 대놓고 자신의 감정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오고 나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자림이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구나. 난 너가 없을 때 항상 외톨이였는데 넌 그렇지 않았나 보구나. 그렇게 한별이는 한참을 화장실에서 생각에 빠졌다. 한별이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밥 먹고 가라는 아주머니의 말에 한별이는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먹고 이만 가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때 한별이는 집으로 돌아온 자림이 동생 별림이를 보게 되었다. 예전엔 자신을 싫어했던 애였지만 역시나 이 애도 날 못 알아보는구나 싶었다.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될 때 공주영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때 한별이는 공주영에게 말했다.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애같이 굴 거냐고. 그래봤자 너한테만 마이너스일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공주영은 말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혹시 뭐야? 다 알려주면 안 돼?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그럼 넌 과거에 그렇게 날 괴롭힌 거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생각도 없었다는 건가?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공주영은 자림이에게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애라는 걸. 그래서 말했다. 왕자림이랑 헤어지라고. 그거면 된다고. 넌 왕자림에게 있어 좋은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다고. 역시나 그 말을 들은 공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멍청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한별이는 그런 공주영을 볼 때마다 우스웠다. 그런 후 다음날 오늘 갑자기 자림이가 학교 끝나고 보자는 소리를 했기에 카페에서 자림이와 만났는데 웬일인지 공주영은 오지 않았다. 싸운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 한별이는 쌤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림이는 오늘은 내 얘기를 하려고 온 거라고 말한다. 궁금했다. 자림이가 뭐
뭔 말을 할지. 자리미는 말했다. 너 나랑 연락 끊기고 어떻게 지냈냐고. 또 저 질문을 꺼내는구나. 그래서 말을 돌리려고 했는데 자리미는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또다시 물어보았다. 한별이는 말하기 싫었다. 지난 과거의 자신은 너무나 처참하고 힘든 나날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는 말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따로 보는 일도 없고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야.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공주형 때문인 건가 하고 물어보는데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판단이라고 한다. 너가 남자라고 연락 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공주형을 설득도 많이 해봤지만 설득이 되질 않았고 주변에서도 아닌 것 같다고 하기에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고작 공주형 때문에 나랑의 관계에 벽을 놓겠다니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말했다. 너랑 내 사이를 제멋대로 비약해놓고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것 뿐인데 그건 널 좋아한다는 명목으로 구속하려 하는 거고 널 믿지 않는 것인데 잘못도 없는 너한테 화내고 그저 자기 기분이 우선인 그런 이기적인 놈인데 그런 공주형이 대체 뭐가 좋다고 사귀는 건지 게다가 네 옆에 친구들도 다 맘에 안 든다고. 그러자 자리미는 자신의 친구들은 자신이 더 잘 안다며 옹호했다. 한별이는 그러는 자리미의 말에 기가 찼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미는 말했다. 너 혹시 공주형 싫어해? 그래서 한별이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한 후 말했다. 싫다 하면 뭐 달라져? 결국 너는 지금도 걔 때문에 연락 끊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난 걔가 싫은 게 아니라 걔랑 사귀는 네가 싫은 거라고. 넌 대체 날 어디까지 실망시킬 예정이냐고. 자리미는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별이는 이어서 말했다. 너랑 마주치지 말 걸 그랬어. 너랑 만나기 전이나 후나 최악인 건 똑같네. 그래, 네가 궁금해하던 거 잘 지냈냐고 물어보던 거 어디부터 얘기해줄까? 너랑 연락 끊긴 뒤 초등학교 때 따돌림 당했던 거? 중학교 때 따돌림 당했던 거? 아니면 그만 살고 싶다 생각한 거? 그러다 갑자기 한별이는 울컥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냥 연락하지 말자. 연락 안 할 테니까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한별이는 카페를 나왔는데 자리미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자리미가 붙잡는 것이 느껴졌다. 한별이는 그런 자리미를 뿌리쳐내며 말했다. 또 동정하려고? 너한테 나는 그저 짐이었고 나보다 네 주변 사람들이 우선이잖아. 네가 날 버린 게 아닌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뻤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내게 그만 연락하자는 그 얘기뿐이었잖아. 나만 널 친구라고 생각한 거니까. 한별이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네가 없는 동안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너는 내가 없던 게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연락 끊기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어? 그렇게 한별이의 말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자리미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오더니 한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는데 한별이는 이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리미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말이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을 공원에 앉아 자리미에게 이야기했다. 왜 그동안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내었는지, 왜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해왔는지, 힘들어도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그렇다고 자리미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는 아직도 힘들다고 느낀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다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 떠날 테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공주형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네 남자친구라고 나타난 것도 뻔뻔했고 자기가 뭘 잘못한지 아는 눈치여서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애가 너한테 첫 번째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래서 더 심술 부린 것 같다고. 그런데 뭔가 점점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이래도 되는 건지 이래야만 하는 건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어쨌든 너한테도 공주형한테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별이는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너 아까 나한테 네 생각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본 거. 너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던 앤 거 알면서도 난 찾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네가 힘들 동안 난 그저 잘 지낸 것만 같아서 내 친구들 편만 들고 했던 것도 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애들은 나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애들이라고. 나도 초등학교 때는 혼자였는데 친구들 덕에 많이 변하기도 했고 표현하는 것도 잘 못했는데 공주형 때문에 잘 표현하게 된 것 같다고. 순간 느꼈다. 자리미가 공주형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애한테 내가 굳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랬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한별이는 마음이 척잡혔다. 자리미는 이어서 말했다. 넌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있고 넌 그 노력한 만큼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넌 그만큼 잘 지낼 자격이 있다고. 원래 너대로 지내라고. 무서우면 나 믿고 난 네 편이니까 언제든 기대라고.
네 편이라는 말, 기대라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한별이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날 이렇게 대해준 애는 없었는데 한별이는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한참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때 갑자기 궁금했다. 공주영이 제일 우선인지 아닌지, 어쩌다가 공주영을 만나게 된 것인지, 너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걸 상상해본 적 없었는데 자리미는 말했다. 걔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걔가 자꾸 쫓아다니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고 그래서 최대한 금방 헤어질 생각으로 만났다고. 지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근데 오히려 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애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얘랑 있으면 편하고 좋다는 걸 느낀다고. 이젠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고 자리미는 말했다. 이런 자리미의 말을 듣고 한별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리미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리미와 헤어지고 집으로 왔는데 공주영에게 카톡이 하나 와 있었다.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할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잘못한 게 뭔지 알려달라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계속해서 사과는 하겠는데 자리미랑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한별이는 이 카톡을 보면서 자리미의 말처럼 공주영이 진짜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과거에 갇혀 잘못 판단해왔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했다. 자세한 건 자리미한테 들으라고. 자리미는 그저 내게는 좋은 친구일 뿐이고 내가 괜히 너네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다음날부터는 한별이도 다시 정상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공주영에게 미안했던 감정도 있다 보니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도움을 주고자 자신이 해온 공부 방법에 대한 노트들을 정리하여 정상훈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말한다. 자리미에게 어울리는 남자친구라면 공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자리민의 부모님을 찾아뵈러도 갔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자리미 어머니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주셨고 거기에 맞는 조언까지 해주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집에 안 찾아갔다면 찾아가보라고. 일단 대화가 필요한 것 같으니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집에 들어왔는데 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왔다. 치마를 벗으면서 들어오는 별림이를 마주쳤는데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별림이는 참 별나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집에 갈 시간이 되었고 자리미 어머니는 말했다. 힘든 일 있거나 남한테 이야기하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서 자신한테 털어놓으라고. 우리 아들내미라고 생각하고 들어주겠다고. 한별이는 이런 따스한 감정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머니가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그 주의 주말 한별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집을 찾아왔다. 집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옛날과 다르지 않은 차가운 분위기였다. 거실도 마찬가지였고 방 안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한별이의 마음만은 달랐다. 그리고 한별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차가운 집에 내가 온기를 채워줄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런 소리도 없는 이 집안에 피아노 소리로 온기를 채워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한별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 순간 자리미가 했던 네 편이라는 그 말이 떠올랐고 한별이는 용기를 담아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오셨어요? 최근 들어 정상훈이 공부에 집중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래도 그 민지라는 여자애 때문이겠거니 싶었다. 그러다 비가 오는 날 하교를 하고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자리미 동생 별림이가 보였다. 한별이는 별림이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런데 별림이는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는 거며 말을 더듬는 걸까? 게다가 반말하라고 했더니 왜 자꾸 존댓말하는 걸까? 뭐 그래도 별 상관은 없으니 한별이는 그런 별림이와 인사를 하고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별이는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자리미네가 좋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없을 땐 자리미네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 대화를 듣다 보니 자리미가 공주영 부모님을 뵙고 온 듯하다. 꽤나 TV에도 자주 나오던 그 공키친의 대표라더라.
자리민의 어머니는 매우 놀라하시더니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한별이는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한다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지 않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자리미 어머니는 애늙은이냐며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고 말하신다. 한별이는 약간 상처를 받는다. 나보고 애늙은이라니, 나보고 고지식하다니. 그런데 그때 별림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별이는 별림이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별림이도 인사를 해줬다. 한별이는 친구들과 도서관에 왔다가 할 것들을 다 해서 먼저 학원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요새 정상훈이 도통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별이는 그런 정상훈이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굳이 내가 신경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자리미가 한 말이 생각났다. 정상훈이랑 꽤 친해 보인다던 그 말. 그리고 자리미 어머니가 말하셨던 말이 생각났다. 친해지고 싶은 애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그 말. 그래서 한별이는 정상훈에게 말을 걸었다. 상훈아,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학원 늦지 말고 와. 그렇게 한별이는 상훈이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학원으로 가려는데 또 버스 정류장에 별림이가 보여서 한별이는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별림이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가방은 왜 또 저렇게 흘러내리게 메고 있는 건지, 몸이 안 좋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왠지 자신 때문에 난감해하는 그런 표정, 그리고 정말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걸 생각해봤을 때 한별이는 눈치껏 알아채고 별림이에게 자신의 옷을 걸쳐주었다. 매우 당황해하는 별림이에게 가벼운 미소를 날려주며 한별이는 끝까지 별림이가 난감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별림이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뒤에서 봤나 보다. 누구냐고, 연애하냐고 물어본다. 한별이는 이 애들이 개소리를 그만했으면 했다. 그저 한별이한텐 별림이는 아끼는 동생이었으니까. 그러고 다음날 별림이에게 카톡이 왔다. 옷 줘야 하는데 주말에 시간 괜찮냐고. 한별이는 어차피 주말에 자리미네에 갈 것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1시쯤에 집에서 보자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렇게 토요일이 찾아왔다. 한별이는 자리미네로 찾아왔는데 별림이가 옷을 주면서 말한다. 근데 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한별이는 말했다. 주말에 보자며. 이 말이 끝나자 별림이는 갑자기 방으로 후다닥 들어갔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던 공부를 마저 집중했다. 그런데 이번엔 공주형이 내 앞으로 왔다. 아무 말이 없다. 아마도 어색함을 느끼는가 보다 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먼저 말을 걸었다. 공부는 잘 돼가? 전에 정리한 거는 좀 도움돼? 버릴 줄 알았는데. 공주형은 뭔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런데 그때 자리미가 밥을 해왔다. 자리미가 한 요리라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다. 그런데 한 입 물었더니 이게 뭔 맛인지 혀가 어떻게 된 것 같았지만 자리미에게 상처를 줄 순 없었다. 그래서 한별이는 맛있다라는 식으로 자리미를 칭찬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하니 공주형은 뭔가 잔뜩 기대하며 먹는데 먹자마자 그대로 공주형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공주형은 알고 있었나 보다. 자리미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걸. 밥을 먹고 난 후 입가심으로 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갑자기 별림이가 앞으로 와서 말을 건넸다. 저 근데 오늘 영화 보려고 했는데 약속이 깨져서 같이 봐줄 수 있나 해가지고. 한별이는 언제냐고 물어봤고 별림이는 지금이라고 대답했다. 시간을 보아하니 여유가 있었기에 한별이는 알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영화관을 왔다. 한별이는 자신이 마시기 위한 음료를 사왔는데 별림이는 아무것도 사오지 않은 걸 보게 되었다. 한별이는 생각했다. 얜 마실 거 안 사오나? 그래서 한별이는 별림이에게 물어봤다. 아, 이제 막 사오려는 참이었다고 한다. 한별이는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밖으로 나왔다. 한별이는 영화가 생각보단 별로였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만 독서실에 가봐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 가려고 했는데 별림이가 갑자기 스티커 사진을 찍자고 한다. 한별이는 생각했다. 엥? 웬 갑자기 스티커 사진? 얼떨결에 끌려왔지만 한별이는 이런 건 또 처음이었다. 그런데 무슨 포즈를 잡으라고 한다. 웬 또 무슨 포즈를 잡아야 하는 거지? 그런데 별림이는 꼭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한다고 한다. 꽤나 포즈가 귀엽긴 한 것 같았지만 한별이는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별림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포즈를 잡으며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 꽤나 잘 나온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진짜 가봐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별림이는 또 놀자고 한다. 그래서 한별이는 칼같게 시간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렇게 한별이는 별림이를 뒤로 한 채 독서실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한별이는 배가 너무 아팠다. 대체 아까부터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먹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자리미가 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걸 생각해냈다. 한별이는 자신의 배가 아픈 것이 자리미 음식 때문이 아니라고 체면을 걸었다. 독서실에 도착해서 공부를 하는 한별이.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정상훈이 신경에 거슬렸다. 핸드폰만 보는 거 보니 또 그 여자애에게 정신이 팔렸구나 싶었다. 한별이는 저런 정상훈이 너무나 답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모르겠다 나도. 어느 날 공주형이 먼저 연락이 왔다. 공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별이는 자리민네 집에 와서 공주영네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 그렇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땐 한별이가 알려주곤 했다. 그런데 자리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한별이는 생각했다. 아, 어제도 밤새 공부하느라 제대로 못 잤나 보구나. 그런데 정작 자리미 친구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온 건데 막상 오니 공부는 안 하고 막장이었다. 공주영도 다를 바 없었다. 한별이는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자리미는 대체 이 애들이 뭐가 좋다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이건 틀림없이 방구 냄새인데 사람 방구 냄새가 아니었다. 내가 대체 여길 왜 와 있는 거지? 라고 한별이는 순간 생각했다. 특히 이 새끼. 지가 껴놓고 남에게 방구 꼈다고 몰아가는데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다. 그래도 한별이는 애써 웃으며 참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집에 온 듯 초인종이 울렸다. 예전에 봤던 공주영과 자리미 옆에 있던 그 남자애였다. 한별이는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특히 저 남자애가 유독 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 애를 또러지게 쳐다봤는데 그 애도 자신을 또러지게 쳐다보는 걸 느꼈고 그렇게 분위기는 잠시 냉랭해졌다. 대충 인사는 나눴지만 이 애는 공부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공부하는데 와서 TV를 틀질 않나. 그래서 한별이는 TV 리모컨을 뺏어서 그대로 TV를 껐다. 그런데 자꾸 이 애는 TV를 켰고 한별이는 킬 때마다 TV를 끄는 걸 반복했다. 그렇게 한바탕 리모컨으로 다투다가 자리미가 이걸 중재해 주었다. 그래도 한별이는 이 애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았다. 너 이름이 뭐랬더라? 공주영이 대신 이경우라고 말해줬다. 한별이는 그래서 이경우에게 말했다. 경우야,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너 안 할 거면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경우는 싫다고 대답한다. 그 순간 한별이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다. 자리미가 말하는 친구라는 애들 상태를 보니 영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아파왔다. 자리미는 왜 대체 이런 애들과 어울리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정보고 같은 곳을 오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리미가 정보고를 갈 만한 이유가 분명 존재할 거라고. 내신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 내신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친구들 상태는 진짜 영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별이는 끝끝내 말을 꺼냈다. 얘들아, 니네 공부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자리미 공부까지 방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정적이 왔다. 주변 애들이 코웃음을 치기 시작한다. 자리미 수학이 20점이라나? 에이, 수행평가 점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말고사 점수란다. 순간 한별이는 뒤통수를 내리 꽂힌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대체 내가 뭘 들은 거지? 한별이에게 있어 완벽에 가까웠던 자리미가 수학 20점이라니. 머릿속에서 온갖 복잡한 생각이 가득했다. 분명 이건 자리미 본인보다 주변의 환경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자리미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아무래도 네 친구들은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자 자리미는 또 그런다며 발끈을 했고 공주영은 왜 귓속말로 하냐며 발끈했다. 한별이는 아까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분명 공부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에 특별함이 있을 거야. 피아노 배웠었으니까 분명 예체능 쪽으로는 뛰어날 거야. 그래서 한별이는 자리미에게 물었다. 저 자리마, 피아노는 계속 쳐? 그만둔 지 오래라고 자리미는 말한다. 그동안 한별이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자리미에 대한 환상이 하나 둘씩 무너져갔다. 이 상태로는 오늘 그 무엇도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한별이는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간다. 밖에서 잠시 바람을 쐬며 많은 생각을 하고 한별이는 다시 자리미네 집으로 돌아왔다. 한별이는 애들에게 말했다. 너네 오늘 몇 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야 하냐고. 만약 시간 되면 오늘 자정까지 공부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자리미 부모님인가 싶었는데 밖에서부터 방구를 뽕뽕 끼며 똥 마렵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별림이었다. 별림이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 한별이는 당황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자 별림이는 얼굴이 빨개진과 동시에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시간이 좀 지났다. 한별이는 그동안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 그러다 오랜만에 자리미 집에 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자리미가 들어왔다. 오랜만에 본 자리미는 얼굴 안색이 뭔가 안 좋아 보였다. 한별이는 궁금했고 그래서 물어봤다. 무슨 일 있어? 자리미는 말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여유가 생겨서 잠시 어머니도 뵐 겸 쉬기도 할 겸이라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자리미는 아무 일도 없다고 시치미를 뗐지만 한별이 눈엔 자리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기에 그래서 계속 물어보았다. 그러자 자리미는 의자를 빼고 그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자리미가 고민하는 건 친구 문제였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랑 항상 같이 다녔는데 A가 C라는 남자애를 좋아했고 근데 그 A는 다른 남자애를 사귀고 있었고 B는 그런 A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A와 B가
싸웠다고. 그래서 A와 B가 크게 다투는 바람에 예전처럼 셋이 다닐 수가 없다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자림이. 그렇게 1시간 정도 자림이의 말을 듣고 한별이는 생각했다. B라는 애도 그렇지만 A라는 애도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한별이는 말했다. 자림아, 미안한데 그 애들이랑 전처럼은 못 돌아가. 그 둘 사이는 포기하는 게 맞아. 그 둘 각자 자기 감정만 생각하기 바쁘고 서로의 상황 같은 건 볼 생각도 안 하잖아. 자림이는 그 상황을 둘에게 알려주면 해결될 거라고 말하지만 한별이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둘은 애초에 화해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서로 상황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라고. 자림이는 끝내 이 말을 부정하려 들었지만 한별이는 더 강력하게 말했다. 너도 알고 있었다며. 그 둘이 이미 옛날부터 쌓인 게 많았다는 걸. 내가 보기엔 네가 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거지 그 둘은 전혀 그런 것처럼 안 보여. 그래서 그런지 너가 그 둘이 좋았다고 포장하는 걸로밖에 안 들려. 그리고 너 특히 A를 얘기할 때 모든 행동에 이유를 붙여가면서 포장하려 하는데 난 네가 그 애를 감싸주려고 노력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부가적인 말이 많았고 어떻게든 걔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감쌌는데 그런 거 보면 너도 분명 걔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림이는 그 애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한별이는 오히려 A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히 너랑 공주형 때문에 못 사귄다고? 그게 너무나 웃긴 것 같아. A 스스로가 C랑 다른 남자애 중에 선택한 건데 왜 그 죄책감을 너한테 주는 거야? 걔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느라 네 입장 따윈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걔가 널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네가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네가 죄인이 돼 있는 거야? 자림이가 충격을 먹은 듯해 보였고 한별이는 그런 자림이의 표정을 보고 더 말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끝내 말을 이어갔다. 걔는 그냥 탓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책임 회피할 구멍이 바로 자림이 너였던 것 같아. 자림이는 그 말을 듣자 발끈하며 그런 애 아니라고, 나 친구 없을 때 챙겨줬다면서 감싸기 시작한다. 한별이는 그런 자림이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아, 역시 양민지 걔구나. 그럼 걔는 널 더 다루기 쉬웠겠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 그 민지라는 애랑 있으면 불편한 거 없어? 자림이는 끝내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한별이는 말했다. 눈치 보여? 말을 잘 못해서 그 민지라는 애가 오해할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자림아, 걔는 앞으로 너한테 고마움도 미안함도 전혀 못 느낄 거고 네 잘못이 아니어도 너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울 거고 네 탓을 할 거야. 난 장담해. 걔는 이미 B도 너도 믿고 있지 않아. 친구라고 생각도 안 해. 이게 팩트야. 난 너가 이제 걔랑은 멀리 지냈으면 해. 그리고 예전부터 내가 말했는데 네 친구들 너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한별이는 진심으로 자림이가 걱정되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림이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서 말했다. 내 주변엔 걔 같은 사람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똑같았어. 다가온 의도, 행동 패턴, 태도 모두 다 그런 사람들만 겪다 보니까 사람한테 정이 들 수가 없더라고. 사람은 참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것 같아. 네 인생에 전환점을 준 친구라는 건 알겠는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자림아. 그 친구가 아니었더라도 넌 지금처럼 꽤 괜찮은 삶을 살았을 거고 좋은 친구들도 많았을 거야. 그리고 네 주변에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모였을 거야. 자림이가 왜냐고 물어본다. 한별이는 말해주고 싶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가장 크게 믿는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자림이라는 걸. 어쨌든 그렇게 한별이는 자림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 후 이제 그만 기숙사로 가야겠다고 하며 자리를 떴다. 자리를 뜨며 자림이에게 말했다. 자림아, 진짜 좋은 친구는 네가 눈치 보게 만들지 않아. 그것만 명심하고 꼭 정리해, 그 친구. 그런데 자림이가 오히려 한별이의 눈치를 봤다고 말한다. 한별이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쨌든 그렇게 한별이는 기숙사로 발길을 옮겼다. 집에 가는 길 자림이에게 톡이 왔다. 오늘 얘기해준 거 고맙다고, 나갈 때 한 말은 장난이라고. 한별이는 그저 자림이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자림이에게 톡이 왔다. 전에 네가 말한 대로 했다고,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한별이는 뒤 얘기가 궁금했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